재수없어. 공법이 제일 쉬웠어요. 제7장 지구단위 계획 내용 설명드립니다. 총설의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란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혹시라도 전부란 얘기가 쓰이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구 단위 계획을 잘 모르겠다. 그럼 머릿속으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특수반이 있어요. 얘들은 뭐냐면 서울대, 고대, 연대 여기 보내는 애들을 특수반이라고 해서 공부시켰잖아요. 개발이 잘 될 건 애들은 별도 교육을 잘 시켜서 서울대, 연고대 진학 취업률을 높이겠다. 그거 생각하면 돼. 지구 단위 얘기. 뭔가 개발 압력이 참 높고 개발이 돼야지만 주변에게 맞다. 이럴 때는 고기 한 섹타를 도시계획이 들어가는 전체 면적 중에 한 섹타들을 골라서 하나의 지구를 단위로 계획 세운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한 반에 60명이었어 우리 때는요. 그럼 이 중에 서울대 반들은 보통 1등에서 3등까지 전 학급에서 3명씩 10개 학습에 30명만 별도로 야간 자습시키고 특수교육시키거든요. 요게 지구단위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 개선, 양원 환경 확보하면서 그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해서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자, 오래된 지역 입지가 좋아요. 그럼 이런 지역에 대해서 도시의 정비, 관리, 보존, 개발 등 지구단위 지적 목적으로 만들겠다. 대전 분들은 대전광역시 대전역 주변이 입지가 좋은데 이 지역이 오래됐어요. 그럼 이제 정비, 보존, 관리,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 지정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고, 또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 계획 중심 기능. 저 외지에 보니까 IC가 2개가 교차해요. 여기 인터체인지 나왔죠? 그러면 이런 데는 여러분이 보더라도 입지가 너무 좋아졌다. 이런 데는 개발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 지역 섹터에다 지구 단위를 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도 지역은 무너지고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발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여기가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물류단지가 좋아지면 물류기능 위주에 대한 지구 단위를 넣어요. 그럼 여기는 일반 계획관리적에서 질 수 있는 연립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거 못 짓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라는 것만 재야 되는 거죠. 자,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여기 용도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인데 입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런 데다가 준주거지역에 질 수 있는 수많은 건물 중에서 하나의 지구를 딱 단위로 해서 여기는 질 수 있는 게 이런 거 이렇게 줘라. 그래서 지구 단위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다시요. 일반적인 애들이 일반적인 학습 프로그램 따라가지만 서울대, 연고대 반은 아주 특수한 아주 기본적인 수업은 다 빼고 어려운 난도 있는 거 위주로 막 수업을 해서 어떻게 해요? 서울대, 연고대 보내는 것처럼 여기도 일반적인 용도 지역에 행위제한이 있는데 필요 없어. 여기 특성은 옆에 공단이 들어섰고 공단을 지원하기 위한 어때요? 업무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 그럼 업무시설과 그에 따른 필요 지원시설만 넣겠다. 이런 특수계획을 세워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이런 얘기 들어가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생활권 조정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계획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령이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요.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얘기도 국토부 장관 얘기 나왔잖아요. 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이 있다면 이런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기초조사, 입안 결정에서 고시되면 하나의 특수한 지역별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정비 개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오래된 도시의 정비, 신도시의 개발, 그리고 지구 단위에 대한 얘기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러한 지구 단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될 때 컨셉 보세요. 이 중에 개발 압력이 높은 데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여기는 용도 지역이 이렇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개발해 이걸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법원검찰청이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이런 상업지역의 용도 지역에 맞게 개발된다면 어때요? 법원검찰청과 밸런스가 안 맞는 도시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법원검찰청 앞에 상업지역은 이 섹터를 전부 묶어서 모두 업무시설 유수로 지어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짓게 될 때 법원검찰청이 굉장히 상징적 건물인데 그거보다 높게 짓지 말고 낮게 지어라. 그리고 각 필지별로 건물을 질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 건축물의 용도는 이런데 음식점 이런 거 안 돼. 이쪽 라인은 모두 업무시설로 지어.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연병장에 나열된 군인들처럼 높이도 맞춰서 져. 이런 식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딱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도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모습이 보이죠. 여기 생활권은 어떻게 해요? 업무 생활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죠.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것도 도시관리 계획이고 내부의 지구 단위 계획 프로젝트도 뭐다? 도시 관리 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기초적 이반 결정을 한다는 얘기고, 자, 지구 단위 계획 지정,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에 나오는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전부가 나오죠? 아까는 일부를 했잖아요. 도시계획이 수립 대상, 만약에 이게 서울특별시면 이 전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세우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 대해서 세우는데 그 일부 지역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일부에 대해서 세울 수 있다. 그럼 그게 어디냐? 용도지구, 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용사업지구,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뭔가 개발의 이슈가 있는 데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건 외워야 되는 게 구역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구역에서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들은 지구 단위 넣고 녹지 지역에서 주상공업적 변경되는 지역도 지구 단위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행위 제한이 강한 쪽에서 해제된다. 공원 해제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넣는 게 구역 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는데 수산자원 보호구역 얘기는 여기 없다. 바닷가 마을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수산업을 위해서 수산자원관리법에 행위 제한으로 뭔가 조금 개발을 시켜주잖아요. 그런 게 해제된다면 그냥 용도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개발 압력이 높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되는 구역 이건 잘못됐어요. 그러나 우리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행위제한 세죠. 여기서 해제되는 거 또는 어떻게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들은 지구 단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슬금은 여기 같은 구역자 돌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넣으면 틀려요. 두 번째 녹지적이 주상공업적 변경되는 지역들 개발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데는 난개발될지 모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딱 넣어서 통제하자는 얘기고 도시지역 내 원래 있던 주상공업청의 기능이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 이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 단위 나오죠. 그럼 역세권이 지금 현재 역세권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이런 데서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 위해서 도시균형 발전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써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공업지역이나 전용 공업지역이 낙후됐다고 해서 거기다 지구 단위 넣지는 않는다. 이게 되셨어요? 전용이나 일반 공업지역 같은 데는 낙후된 지역은 나중에 여러분 시험 끝나고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 고도화 작업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하지 지구 단위를 통해서 하기는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보면 이런 데 지구 단위 넣는데 이런 지구 단위 넣는 거에 대해서 의무적 대상 지역이 있거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다음의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정비구역 또는 여기가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진지 이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과천에 보니까 택지개발 사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구 단위를 넣었는데 그 당시는 여기다 빌라 같은 걸 짓게 했어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과밀화돼요.
그럼 지구 단위를 10년마다 검토해서 다시 지정해야 된다. 여기 지구 단위는 앞으로 빌라는 못 짓는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정해놔서도 주기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죠. 자, 다시요. 1학년 때부터 특수반 만들었다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그 학생들이 성장해가는 속도에 따라 어때요? 그런 교육이 특수반 교육이 그대로 갈까요? 변화될까요? 변화되죠. 마찬가지로 택지 개발이나 정비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 사업이 완료됐을 때의 모습과 10년 후의 모습이 틀려지면 10년 후엔 지구 단위를 정해서 다시 한번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면적이 30만 이상인데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이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지정해야 되고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업적 변경되는 지역도 30만 이상은 지구 단위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외우느냐면 택지를 택시로 해서 택시는 정비해야 10년 탄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 지구 단위 의무적 지정된 대상 지역 택시는 정비해야 10년 탄다. 두 번째 이렇게 외우세요. 공원의 시가 조정구역 시조 공원의 시조가 되는 녹지는 녹지적 땅이죠. 녹지는 30만 원 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항은 공부가 끝날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녹지적이 주상공업적 되는 지역이 30만이더라. 그럼 이건 반드시 해서 지구 단위로 통제해야지 주거지역만 딱 지정하면 난개발돼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지구 단위 내에 뭔가 배우면 그래야 된다는 거 알 겁니다. 다시요. 시가와 조정구역 오랫동안 공개발을 위해서 사개발을 억제한 지역이 끝났다. 그게 30만 이상이다. 공원이 해제된 게 30만 이상이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막 개발이 커지니까 개발이 난개발되지 않게 지구 단위 계획을 꼭 넣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도시적 외의적의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려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 지정하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어야 된다. 즉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상태가 50%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상태의 요건을 보게 되면 계획관리 지역 외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는 지역은 생산관리, 보존관리일 것, 즉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세가 세기 때문에 지구 단위 되면 안 돼요. 적어도 비도시역에서 지구 단위에 넣으려면 계획관리 지역의 50%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가 생산관리나 보존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게 된다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이상일 것. 이게 왜 등장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도시가 독자적으로 성장하려면 30만 이상이 돼야 돼요. 30만이 안 되는 지역을 시가지로 바꾸면 옆에 지역의 기생, 옆에 지역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 성장이 안 되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해서 주택공을 넓히려면 그 자리 지구 단위 계획은 30만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건설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로서는 일정 경우는 10만인데 이게 뭐냐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존권역 그 안에 초등학교가 있을 때 이게 뭐냐 미니 신도시예요. 미니 신도시. 자 그러면 칠판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비도시 지역에 지정하려면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 돼야 되고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는 되지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지정하게 될 때 이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있다면 독자적 면적인 30만이지만 지도를 놓고 볼 때 수도권이 있을 때 수도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이 있는데 자연보존관역 같은 데는 너무 크게 개발 안 돼도 집이 필요하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된다면 그때는 10만 이상이면 되겠다. 이 얘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10만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었을 때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들어오면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반값 아파트로 들어가는 효과는 있어요. 문제는 인근에 학교가 없으면 애들 등교가 어려우니까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10만이에요. 그래서
독자적 성장 면적인 30만 이상 될 때 지구 단위 계획. 그러나 자연보존권역 초등학교 있다 이럴 때는 얼마? 10만에 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아파트나 연립대 건설 계획이 없으면 3만 이상일 거 써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뜨면 돼요. 여러분이 조금 어렵겠지만 개발행위에 관한 걸 배워요. 근데 비도시역의 관리지역 같은 데가 개발할 때는 3만까지만 개발하고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여기다가 물류 창고를 만들 때 또는 공장 만들 때 3만 이상은 개발이 안 됩니다. 근데 3만이 넘길 때는 난개발되지 않게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 제한해서 지구 단위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 없을 때는 얼마? 3만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하수도, 기반성 공급할 수 있을 것. 즉 지구 단위를 통해서 개발하면 개발 끝났는데 맨날 물 부족해, 전기 부족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개발된 모습은 주변의 자연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이 주변과 밸런스를 맞출 것. 이게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개발에서 개발의 스펙을 낼 때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 돼. 독자적 성장 면적 30만, 아파트 초등학교 있을 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있을 때, 근데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10만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해요? 자연보존권역,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요 면적이 초등학교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일반적으로 30만인데 여기 외우면 초등학교에 있고 자연보존권역 초짜는 1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30만, 초짜는 10만.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주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3만. 이렇게 외우세요. 주택이 없는 경우는 3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이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개발 진행 중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요거는 내용이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너무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 요거는 일단 가볍게 패스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조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